호주 약클럽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토박입니다. 호주 약대를 졸업하고 한국 약사 되기 가능합니다. 먼저 호주 약사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호주 약사 되는 방법은 호주는 두 가지입니다. 학사 4년을 졸업하거나 석사 2년을 졸업하면, 그런데 호주 약사가 한국 약사가 되는 방법은요, 한국 보건복지부에 가면 여러분들 그 자료가 있는데요, 호주 약대 중에 한국 보건복지부가 인증하는 그 리스트가 있어요. 요 학사 여러 대학들이 있는데요, 이 학사 리스트에만 있다라고 하면 한국의 그 인정 심사에는 무난히 뭐 통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은 전부 잡 아웃룩이라고 하는요, 지금은 이제 라버 마켓 인사이트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공식 정부 펀딩을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이거든요. 여기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취업 고용에 대한 자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구글링해서 들어가서 보시면요, 다양한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자료를 따왔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한번 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호주 약사가 왜 한국 약사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있다라는 말은 아마 들어보신 분들 꽤 있으실 텐데, 한국에서 생각하는 그 약사의 어떤 그 위치라는 게 좀 적정하는가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사회적인 인식하고 처우, 뭐 급여, 뭐 이런 것들요, 호주에서 약사로서 어떤 받을 수 있는 어떤 급여 수준,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어요. 예. 아까 느끼셨겠지만 대학 입학 기준에도 한국 약대 들어가기는 매우 어려운 반면에 호주 약대 들어가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처우에서 또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먼저 호주 약사의 직업 환경을 보시면요, 상당히 앞으로도 미래 전망이 뭐 나쁘진 않아요. 조금씩 성장하는 쪽에 속하긴 하고요. 막 그렇게 아주 성장세가 가파르게 올라간다 이건 아닌데, 뭐 9% 때문에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급이 일주일에 주급이 평균이 1980불. 이거는 이제 신입 약사, 뭐 오래된 경력이 갖추어진 약사 다 평균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국 돈으로 한 180만 원 주급이 이렇게 되겠죠. 한국 약사보다는 높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비교하시면 안 되죠, 그죠? 그 각 나라의 어떤 물가 수준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 있고 하니까 그렇게 단순 금액으로 비교를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조금 이따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호주에서는 거의 뭐 68% 정도는 풀타임으로 일하고요. 그러나 이제 꽤 전문직이지만 호주는 워낙 이 파타임도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간호사도 마찬가지고요. 파타임으로도 꽤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풀타임 비율이 좀 높은 편이고요.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좀 비율이 좀 더 높죠. 그리고 평균 나이가 34세. 이게 조금 젊은 편입니다. 자, 향후 전망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한 9% 정도 성장세를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5년 이후에도 꾸준히 조금씩은 성장하는 그런 직업군이 약사고요. 호주 직업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호주 전체 그 평균이 풀타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600불 되거든요. 그런데 약사가 2,000불이 좀 채 안 되니까 그렇게 차이 나진 않죠. 약사는 정말 아까 보셨겠지만 뭐 많이 공부도 해야 되고, 절대 그 공부가 또 쉬운 공부가 아닐 텐데, 그렇게 힘들게 해서 인턴 과정까지 거쳐서 약사가 되는 것인데, 뭐 모든 직업이라고 하면 뭐 사실 뭐 카페에서 일할 수도 있고, 뭐 간단히 뭐 1, 2주만 트레이닝 받고도 일하는 직업들도 많잖아요. 그런 직업까지 다 비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는 큰 차이가 아니다. 그걸 한번 고려를 하셔야 되고, 제가 주목하는 건 이겁니다. 약사의 직업 환경 중에 연령대별 분포도를 한번 보시면요, 좌측에 이제 네이비에색이 호주의 모든 직업을 다 평균 낸 거고, 우측은 약사만 따로 이렇게 평균을 낸 거거든요. 약사는 압도적으로 25세에서 34세에 약사로서 근무하는 사람 수가 아주 많은데, 이게 아주 가파르게 줄어버리죠. 이게 뭘 뜻하죠? 그 직업을 가지고 오랜 동안 약사로서 꾸준히 활동해 나가는 숫자가 생각보다 적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 가지 처우에 여러 가지 뭔가 약사로서 어떤 기대치가 일반 직장인으로서 기대치가 약사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게 반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거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간호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간호는 앞으로 성장이 거의 14%예요. 약사보다 훨씬 더 하이 디맨드 직종에 속하고요. 자, 연봉도 거의 똑같죠. 약사랑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아마 제가 잘은 몰라도 한국은 약사하고 간호사하고 비교한다 그러면 아마 그래도 간호사보다는 약사가 더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간호사는 더 파타임 잡이 보편적인 직업이기도 합니다. 이게 뭐 고용이 풀타임이 안 돼서 파타임 많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호주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여성분이 간호사가 많으니까 육아를 하면서 내가 파타임으로 한다. 보통 호주는 파타임이 풀타임보다 시간 베이스로 따지면 급여가 더 높아요. 한국은 그 반대이지만요. 그래서 뭐 이게 50%라고 해서 나쁘게 볼 그런 건 아니고요. 자, 이게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건데 에버리지 에이지가 43세예요. 아까 보십시오. 아까 약사가 34세잖아요. 약사는 그만큼 일찍 그만두는 비율이 높다는 얘기인데요. 자, 요 그래프 한번 보시면 예, 성장세는 좀 뭐라 그럴까 스테이블하죠. 약사처럼 좀 들쭉날쭉하지는 않고 좀 스테이블하게 이렇게 성장이 되어가고 있는데 자, 이 그래프가 아까 확실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두 개의 그래프를요. 완전히 다르죠. 예. 간호사 같은 경우는 정말 간호사도 힘든 직업이잖아요. 어느 나라나 힘든 일이잖아요. 그죠? 뭐 또 자기 시프트에 따라서 야간에도 일해야 되고 뭐 이렇게 체력적으로도 훨씬 더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는 54세까지 큰 변화 없이 꾸준히 증가합니다. 네. 35세에서 44세 살짝 내려가는 건 제가 볼 때는 이 육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간호사는 압도적으로 좀 여성 비율이 높은 직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남자보다는 여자가 또 아이들을 케어하는 비율은 높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조금 내려간 듯한데 어쨌든 50대 중반까지는 큰 변화 없이 쭉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 약사는 드라마틱하게 떨어지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으로 보는 공부 열심히 그렇게 힘들게 공부한 거에 비해서는 사회적인 처우가 조금 호주에서는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직업별로 약사의 어떤 위치, 간호사의 위치 이런 것들을 다른 수많은 직업들하고 비교하면 좀 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QILT라고 해서요. 이것도 이제 정부 산하 기관입니다. 정부에서 펀딩을 받아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잡 서치를 하고 하는 이제 기관인데 졸업생들의 이제 그 서베이를 해가지고 학사 졸업생들의 서베이를 해가지고 그 다타를 이제 제시하는 건데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뭐 무슨 1000명, 2000명 이런 조사, 표본 조사 이런 게 아니고요. 13만 1,780명에게 서면으로 조사를 해서 그 중에 42%나 답변을 한 굉장히 신뢰도가 높다는 거죠. 우리 보통 한국에서 뭐 선거 같은 거 해가지고 표본 조사하면 정말 그 0. 몇 프로 해가지고 그 통계라는 게 이렇게 쫙 맞춰가는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응답자가 42%가 넘는 데다가 13만 명이 넘는 숫자라고 하면 이건 정말 예, 공신력 있는 수치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도 될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글자가 조금 작기는 한데요. 자, 학사를 졸업한 다음에 풀타임 고용되는 퍼센테이지인데요. 자, 중간에 약사가 있죠. 중간에 이제 파머시가 있는데 96.4%. 예,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호주에서 약대를 졸업하고 약사 등록을 한 다음에 취업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건 유학생은 좀 다릅니다. 유학생은 비자 문제가 있잖아요. 비자가 해결돼야 취업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비자가 해결돼야 취업해야 되니까 이 비자 해결을 여러분들은 호주 약대를 공부할 때는 꼭 같이 결부시켜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건 전체 직업으로 봐서는 압도적으로 이제 약사가 가장 높고요. 간호사 같은 경우는 72.7%, 뭐 낮은 편은 아닌데 약사랑 비교하면 훨씬 더 약사가 풀타임 고용은 더 잘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뭐 크리에이티브 아츠 같은 이런 거는 뭐 사실은 어느 나라나 직업적으로 안정성은 좀 떨어지잖아요. 어떤 뭐 큰 어떤 자격증 같은 게 라이선스가 주어지는 그런 일이 아니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풀타임 고용은 45.8%. 뭐 이제 다만 이제 이런 크리에이티브 아트 같은 경우는 파타임도 굉장히 보편적이니까 파타임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뭐 78% 이상 가긴 하네요. 자, 그래서 이 수많은 대학 학사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 중에 가장 취업률에서는 압도적으로 높은 게 바로 약사고요. 가장 낮은 거는 크리에이티브 아트 분야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연봉은 다릅니다. 네, 이 연봉이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한국하고 많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텐데, 자, 보시면 이제 오른쪽 맨 끝을 보십시오. 뭐 성별은 놔두고요. 오른쪽 맨 끝에 2020년에 이제 그 연봉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대학교 초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졸 초임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간호 같은 경우 64,200불. 네, 이거는 뭐 저희 학생들 호주에 유학을 와서 간호사로 졸업을 한 다음에 호주 간호사 등록을 한 다음에 이제 취업을 할 거 아니에요. 취업을 하는 거 보면 대부분 이 수준 받는 것 같아요. 뭐 유학생이라고 해서 간호사 너는 뭐 웨이지가 작고 뭐 그러지는 않거든요. 네, 64,200불인데 약사 한번 보십시오. 네, 49,600불. 어떤 직업하고 비교해도 제일 낮아요. 예, 이게 정말 한국하고 다른 점이죠. 예, 조금 쇼킹하지 않나요? 그죠? 자, 아까 보셨던 그 크리에이티브 아트도 52,000불입니다. 근데 약사가 왜 이렇게 낮냐? 예, 이게 바로 이제 문제점이에요. 여러 가지 제가 뭐 이 자료를 서치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신문 기사들 쭉 살펴봤는데 뭐 호주에 이제 그 약사 협회 같은 데서도 뭐 줄기차게 요구하는 게 이게 처우가 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주에서는 부족한 많은 인력이 필요한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힘들게 공부해서 약사에 도전하는 숫자가 그렇게 높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치대가 제일 높고요. 약사가 제일 낮은데 치대 같은 경우는 아까 보십시오. 약사 바로 밑에 보면 84,000불 이렇게 돼 있죠. 예, 대졸 초임이 84,000불. 뭐 한국도 뭐 치대 의대는 졸업과 동시에 연봉은 높겠죠. 호주도 마찬가지 높긴 합니다. 그리고 이건 또 계속해서 또 성장을 해 나가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제 약사는 5만 불이 채 안 되고 이걸 시급으로 주 38시간 근무로 쳤을 때 시급으로 치면 25불 정도거든요. 솔직히 카페 가서 알바해도 25불 받습니다. 예, 뭐 가끔 워킹 할리데이로 와서 영어가 좀 어설플 때는 뭐 22불도 받겠지만 별 차이 없어요. 예, 그 정도로 이 급여적인 부분에서는 좀 약사가 많이 좀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아까 평균 주급은 높죠. 예, 그러니까 이제 쭉 근무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계속해서 이제 급여는 상승되겠죠. 그래서 이제 간호사랑 비슷한 수준이 이렇게 되는데 처음에 그 몇 년간이 굉장히 좀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호주 약사에 도전하시려고 하시는 분은 이걸 분명히 좀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도전하실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보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약사로 영주권으로 나아가는 진로는요,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 필요 직종 MLT, SSL에는 속하지 않지만 SD-SOL에 들어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방정부 주관하는 이민 189에는 이제 가능하지 않지만 그래도 모든 주에 190 리스트에는 약사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190이라든지 491로는 충분히 도전해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 190, 491은 각 주 정부별로 요구하는 요구 조건, 컨디션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사를 공부하는데 정말 나는 호주 약사는 1도 관심 없고 오로지 나는 한국 약사를 등록하기 위해서 호주에서 약사 공부를 하겠다. 뭐 이런 분들 혹시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실제 그런 분들조차도 호주에서 약사 과정을 쭉 공부하다 보면 또 호주에서 경력을 쌓고 싶어 하고 또 기왕 호주에서 약사 등록했으니 호주에서도 실제 또 캐리어를 또 쌓아 나가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호주에서 약사로 영주권이 되려면 내가 어떤 주에서 공부했고 그 주에서 190의 조건, 491의 조건이 어떠냐에 따라서 영주권의 가능 여부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예, 시드니, 멜번, 브리스번에서 공부했을 때가 좀 더 불리할 수 있고요. 지방 도시에서 공부했을 때가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잘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호토바기 조언. 그래서 호주의 약사, 한국의 약사, 그 처우에 대한 건 여러분들이 한번 고려를 하고 도전하셔야 되겠다. 그다음에 약사로 호주 영주권 고려 시에는 지역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예, 반드시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국에 돌아갈 경우 한국 약사의 길도 있다. 예, 다른 뭐 의료 분야 전문 분야는 사실은 호주에서 그 분야에 뭐 호주 물리치료사다, 뭐 호주 뭐 레디오그래퍼다, 뭐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가서 그 일을 하려고 공부하는 경우는 제가 15년 넘게 일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유독 이 약사 같은 경우는 호주에서 약사 등록한 다음에 한국 돌아가서 다시 약사를 하려고 하는 분도 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 나라에 다 이제 약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니까 이쪽 분야에 관심 있고 뜻이 있으신 분은 영주권 유학의 전공으로도 도전해 봄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